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손에서 공주처럼 자란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아버지가 제가 아직 태명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형제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오빠와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살짝 있는 오빠는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도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은 오빠였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도 오빠였어요. 오빠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항상 반찬을 올려주고 쟤를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공부를 좀 잘해 어머니와 오빠에게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조금 낡고 허름한 빌라였지만 편안한 기억만 남았어요. 한 번은 잠드는데 오빠와 어머니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큰 방 하나에 작은 방이 붙어 있는 형식이었는데 작은 방은 공부를 좋아하는 저와 오빠를 위해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어졌고 잠자리는 큰 방에서 같이 자야 했어요. 우리 딸은 좀 더 커지면 학원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더 배우고 싶어 하지 않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정말 고생한 엄마와 오빠가 더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디 서울대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향후 목표를 이루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생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엄마가 제가 외국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꺼내어 얘기했어요. 이제 대학에도 들어가고 졸업도 한 상황이고 근무 실적도 좋아서 사이버대학도 졸업 가능할 것 같아서 둘 다 괜찮은지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는 너무 기쁘시고 내가 고생한 만큼 지원해줘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서 학비 걱정 없을 텐데 망설임 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동생도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오빠는 유학을 떠났지만 자주 연락해주고 있어서 점점 그가 없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 레지던트에서 나와 중요한 행사를 위해 구두를 샀는데 비싼 걸 사라며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아까운 게 쓰는 습관이라 낮은 가격의 구두를 사버렸어요. 학교로 가는 길에 구두 굽이 부러져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비싼 걸 살 걸 아쉽네요. 시간은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분의 신발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어서 난처했어요. 결국 저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기요, 학생 아가씨.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아가씨라고 날 부르는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했죠. 그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거기 맨발로 걷는 분, 상피해서 걸음이 빨라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어요. 뭐야, 나를 부르는 거야? 그러자 그 남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 작은 가방처럼 생긴 구두방이 있었어요. 구두를 고칠까? 생각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남자가 스립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신고 있어요. 그것 좀 줘봐요. 남자가 무심코 스립을 던져줬어요. 발에 끼어 분위기 좋게 다닌다는 생각을 할 때 남자가 말했어요. 아이고, 길거리에서 산 구두네요. 이런 구두 중에도 가끔 잘 만든 구두가 있긴 한데 그런 구두는 진짜 운이 좋아야 해요. 오늘은 운이 좀 없는 날인가 봐요. 젊은 남자가 50대 같은 나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더라도 톤이 비슷했어요. 그리 거슬렸다. 그래서 오늘 나의 소식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해.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맨발로 산책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고칠 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내놔봐. 이따가 신고서를 쓸 수 있게 해야 하니까. 그러더니 무심하게 구두굽을 붙여 시작했어. 진지하게 구두를 수리하는 모습에 살짝 남자를 내려다봤는데 정말 예쁜 얼굴이었어. 나이도 젊게 보이는데 정돈된 외모를 가진 남자가 왜 구두 수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어.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고 그런데 이건 고쳐도 몇 시간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 옆 상자를 끌어내어 그 안에서 단화를 꺼냈어. 구두는 없고 이거 예전에 주는 건데 주인을 못 찾아준 신발이야.
발 사이즈가 같은 것 같으니까 우선 신어봐. 구두굽은 일단 붙였으니 필요할 때만 잠깐 신으면 돼. 그땐 걸어도 문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단화 진짜 내가 신어도 돼요? 고객님이 맡겨간 것이 아니어서 내가 주고 깨끗이 정리해 놓은 건데 필요한 사람이 그쪽인가요? 신뻥주다시피 나신 분이겠쇼. 구두가게 주인 덕분에 제가 위기를 막았어요. 그 다음 날에 그에게 구두를 주겠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다. 덕분에 발표도 잘했다. 그 구두는 어땠어? 천장에 넣어뒀어. 열심히 수리해줬는데 그냥 버릴 수 없잖아.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장님 친절하시네. 구두가게 주인 아닌가 봐. 그런 게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쇼핑백을 건네다. 이게 뭐죠? 중요한 일 때 신어주세요는 담아뒀는데요. 딱 맞는 깔창이 들어있잖아요. 아니 이거 뭔데요? 이거 절 받아주시다니. 근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쇼핑백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신어보세요. 신발커녕 만든 거 더 나했다. 구두 제작자인데요. 신어주실 사람 없어서 늘 가지고 있었는데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신어보세요. 발 사이즈랑도 딱 맞아요. 발등과 발가락이 딱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요. 그제요. 다음 발 사이즈가 같은 것 같으니까 우선 신어봐. 구두굽은 일단 붙였으니 필요할 때만 잠깐 신으면 돼. 그땐 걸어도 문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구두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안 만드는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예전에 받은 단화를 생각하게 됐다. 그 단화는 짝사랑하던 여자를 위해 만든 구두였는데 사고 후로 구두를 안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부담 없이 구두를 신어보았고 남자가 보더니 그가 신어도 잘 어울린다며 칭찬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여 받게 되었는데 좋은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게 구두를 받고 나서부터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를 자주 만나러 가게 되었고 때론 샌드위치를 사들고 가서 함께 나누고 때론 그가 제 음식을 준비해 놓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이유는 내가 너무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다. 부담되지 않아요. 무엇이 부담스러울까요? 예쁜 여성을 자주 만나면 행복해지고 내가 예쁘다고 말했어요. 내 눈도 예쁘다고요. 솔직히 잘생긴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인기가 좀 있었어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데 가끔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 감정도 있죠. 그 순간 그 남자의 눈빛에 가슴이 뛰었어요.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떠났어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가볼게요. 또 올 거예요. 급히 가다가 그 남자가 물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떨려서 도망치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서서히 가까워졌고 연인이 됐어요. 누군가 들으면 어이없는 조합이겠죠. 서울대 출신 의사와 구두사의 연애라니. 하지만 그의 직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만날수록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를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당직할 때 불쑥 붕어빵을 사주거나 커피를 사준 후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휴일에도 피곤해 보이면 데이트 대신 그의 작은 방에서 집요리를 해주었어요. 그가 만드는 김치찌개랑 밥만 먹어도 행복했어요. 사랑이 이런 걸까요? 아, 그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예전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 꿈은 구두 디자이너였고 살았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제 꿈을 알아주시고 공방으로 데려가셨어. 선생님은 제가 계속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 직접 해보라고 기회를 주셨어. 나에게 그 구두를 줬어. 그리고 나는 그 구두를 가지고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주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어.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결혼 약속을 했어.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더니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며 계속 물었어. 나는 결정했고 엄마에게 고백했어. 저는 구두 아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나온 제가 병원 앞대로변에서 구두 닦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서 날 파버렸어. 예비 남편은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를 소개하러 엄마에게로 갔어. 그때 엄마가 그를 보자 오열하기 시작했어. 아, 왜 그래요? 하고 물었지만 예비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놀라버렸어. 오를까 봐 걱정이 돼서 너무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당황스럽고 그러나 예비실에서 엄마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또 왜 그래요? 대체 둘 다 왜 저러는 건지요? 두 사람은 마치 자신들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나누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만나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 덕분이지. 제가 뭘 했을까요? 미안해요. 구화 출신의 구두 아기라고 해서 면목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없었으면 우리 딸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도 있었다고.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그냥 가려고 했어요. 목적은 다 이루었으니 조용히 물러난 거죠. 살해라도 하게 해줄 걸 그랬어요. 사는 것이 많을 텐데 그럴 순 없잖아요. 젊은 총각이 속도 깊었네요. 그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때 돌아가서 어머니의 발에서 벗겨진 신발을 다시 신어드리려 했는데 이미 태어나셨다고 하셔서. 아, 그렇게 했어요. 자네가 빨리 도와준 덕분에 빨리 편해졌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끼어들었어. 잠깐만 나도 있잖아. 나 좀 봐. 도대체 두 사람 뭘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그제야 나를 봤다고 하는 거야? 너 10년 전에 기억나라? 너 공부하러 엄마랑 오빠가 아빠 돌것 다녀왔잖아. 응, 여러분도 그랬지. 그런데 그게 내 남자친구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엄마를 안 도와줬으면 우리도 위태로운 처지가 됐을 거니까. 그날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었어. 설마 기억나? 기억나. 엄마랑 오빠가 밤새 돌아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지. 엄마가 병원 간다고 했잖아. 검사 결과 좋으면 내일 바로 간다고 해. 그날 사실은 엄마랑 오빠가 외진 곳에서 사고 난 거였어. 아무것도 못했겠지. 글쎄, 예비 신랑이 우리를 구해줬어. 정말로 사기야. 그때는 지방 돌면서 엄청 노동할 때였어. 아저씨들이 술 먹으러 한 잔씩 했다고 해서 자리 지키다가 다 모셔가더니 잠깐 편의점 가려고 나와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교통사고 나왔지. 친구는 바로 도망쳐버렸고 차를 보니 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살렸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119에 신고하면서 다른 차들이 보이기 힘들어서 또 이 차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기만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어? 아니, 자네가 다 했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혈관이 터진 상태여서 빨리 안 왔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나 구해준 청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거든. 근데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음 날 찾아왔다니. 아쉽다.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검증 결과가 좋아서 바로 태어났다는 거잖아. 근데 어머니,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제가 그때 고쳐냈다던 어머니 단화? 그거 어머니 딸인 어순간 남편을 처음 만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 설마 그 단화가 우리 엄마 거였어? 응, 몸이 괜찮아서 태어났다는 말에 더 차지는 않았지만 그 신발을 못 돌려드린 게 가장 아쉬웠어요. 드릴 수 있겠다. 정말이야. 그걸 우리 딸이 신었다고. 사실 그게 우리 천인양. 만남은 바람에 내 구두 굽이 떨어지는 바람에 처음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정말 단어를 빌려줬어요. 정말 운명이에요. 언젠가 호적을 파해야 했는데 솔직히 의사 딸이 구두 닭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어디 있어? 듣기만 해도 놀라웠죠. 그래도 마음을 열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우리 딸이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더니 바로 알아보셨어요. 처음에는 조심하면서 보는데 당신은 조금 잘생겼어요. 사고 대처는 못하지만 얼굴은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따님도 저한테 잘생겼다고 했어요. 제가 그의 얼굴을 닮았나 봐요. 다 똑같아. 이렇게 보면 눈이 비슷할 거예요. 그랬을 때 형님이 유학을 떠나셨대요. 회사 다니다가 유학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들었지만 그때는 그분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인 줄 몰랐죠. 아이고,
배고파. 밥 먹고 더 얘기하자. 오, 엄마, 밥 준비했어요. 당연해. 그래도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난 또 엄마가 그 사람을 잡을까봐 걱정이 돼요. 잡더라도 배는 채우고 잡아야죠. 아이고, 무섭다.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제 예비 남편에게 밥을 줘요. 나는 밥 먹여드렸어요. 아이고, 그때도 진짜로 밥 한 끼 제대로 차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먹네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도 젊은 청년이 어떤 어려운 일을 하는지 걱정되어 밥은 먹고 다니나 싶었다. 제가 그랬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날 독려했다. 그때 오빠도 정신이 돌아왔어. 오빠는 기절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빠 보고 너무 놀라서 아이가 잘못된 줄 알고 오열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오빠가 괜찮다고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예비 신랑 멋있었는데 의사는 자기 할 일이 있어서 가야 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좀 멋있었었나 봐. 근데 그때 덕분에 의사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아. 당신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래? 누가 허락해줬다는데 아직 허락 안 했어. 엄마가 현재 우리 신랑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아? 내가 사랑스럽게 보는 게 눈에 보여?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데 다시 봐도 잘생겨서 그런 것 같아. 왜 우리는 엄마 때문에 웃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예비 남편에게 물었어. 나는 어쩌다가 구두 디자이너가 됐는지, 그 많은 일 중에 원래는 구두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렇게 되었다고 그럼 이제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손도 망가지지만 언젠가는 구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구두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어떻게든 구두를 다루는 일이 더 좋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바로 디자이너가 되지 못해도 구두 수선이라도 계속하고 싶었어요. 구두를 가까이 하면 나중에는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구두 닭이 덕분에 비싼 구두부터 저렴한 구두까지 모두 뜯어볼 수 있었고 디자인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미래 계획은 뭐냐면 구두를 배워야죠. 제가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모았고 어머니도 허락해 주셔서 결혼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구두 디자이너를 공부하되 경영도 고려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확실해서 좋네요. 엄마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해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생명의 은인이라 뭐든 좋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의 남편이면서 앞으로의 꿈을 보며 믿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분명 잘할 것 같아요. 원래는 구두 수선으로 돈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선가옷을 가게 자리 차린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건 구두 디자이너니까 잘 생각했어요. 구두 수선 일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돈 관리도 잘하는 편이고 꽤 괜찮아요. 다 괜찮다. 아니, 괜찮잖아요. 막말로 너는 공부나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얘는 돈 관리도 하지 못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더라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돈을 쓰는 저도로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에요. 집아 말아 놓으려면 자네가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겠지요. 벌써 둘이 편히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봐요. 오빠는 무조건 내 편일 거예요. 맞다. 형님은 언제 오실 거라고 했지? 다음 주가 시간이 된다. 예비 신랑을 소개할 거라고 했더니 벌써 일을 벅벅 쌓아놓고 있어요. 진짜 무서워요. 형님은 어머니처럼 생명의 은인인 것 같진 않아요. 당연하지.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호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괜히 자존심이 이상하다고 해요. 세상에서 자기 딸이 가장 똑똑하고 귀한 존재라고 했던 엄마가 한순간 예비 신랑의 편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오빠가 한국에 오셨어요. 예비 신랑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더니 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로 누르셨어요.
본문을 살짝 변형하여 한국어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더라고요 오빠 그러면서 오빠한테 달려갔는데 오빠가 저를 지나쳐 제 신랑을 끌어오는 겁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 난 그때 병원에 가서식이 돌아와서 얼굴도 못 봤는데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뭘 처음이야 생명의 은인이 이미 형제지. 저는 기가 차서 오빠한테 갔어요. 아 오빠가 딸처럼 여기 있는 여동생이 여기 있는데 날 그냥 사고 간 거야? 아 너랑은 매일 연락하잖아. 여기는 생은인이고 이제는 생명의 은인이. 전에 오빠 여동생이 남편이든. 아 매 눈으로 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걱정마 생명의 은인은 은인인 거고 여동생 신랑감으로 꼼꼼하게 체크할 거니까. 오빠의 말에 예비 신랑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준 밥을 같이 먹는데 오빠랑 예비 남편이 계속 술잔을 주고받더니 결국 만주에서는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병원에 있길래 꿈꾸는 줄 알았어. 왜요? 아니 나는 분명치 같은 어둠 속에서 큰 충격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는데 살았구나 싶더라고. 옆에 엄마가 누워 계셔서 괜찮으시냐고 물으니까 웬 잘생긴 청년이 물을 구해줬다는 거야? 엄마는 현장에서부터 정신이 깨어 있었다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잘생겼네.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의 재능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혹시 형님이 귀엽고 매력적으로 보이신다고 생각했었나요? 그러나 제가 의사의 아내가 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것은 운명이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직책을 통해 만난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께서는 언니를 만나자마자 날 전화로 불러서 갔다 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데 왜 사회에서 왜 우리에게 관여하지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한데요. 아들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외아들은 내가 해야 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잘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네요.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넌 공부만 하면서 모르겠더라고요. 결혼하거나 돈 문제로 싸우는 네가 해주어 더 나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정말 기가 막혔고 얼른 형님에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 소리내기를 했습니다. 어이, 오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성껏 검사해보겠다며 정성껏 이미 봤잖아. 무엇을 봐도 직업 그것이 중요해. 무엇이든 성실하게 한 것이 중요해. 그리고 너는 청약에 당첨됐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성실하게 오래 넣어야 당첨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뭐 나도 하면 하지 방법도 모르면서 뭘. 오빠 이제 막 오빠도 그 사람 편이야. 벌써 이런다고. 만약 나랑 그 사람이랑 둘이 싸우면 누가 편들 거야? 왜 걱정해? 걱정을 왜 해? 아니 그게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알아야 현을 들든 말든지 하지. 와 우리 집 가족들 정말 대단하네. 아야 너무 잘생겼는데 바람을 피우지 않는 남자. 별로 없다. 무조건 잡아 나한테 첫눈에 반한 사람이 사람이야. 왜 미안 나도 모르고 너무 솔직한 반응이 나와 버렸네. 결국 예비한 편도 웃음을 터트리며 나를 처음 봐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나 살짝 자존심 상해. 그때 한 번 삶을 구해준 거로 이웃 있어. 다들 내 가족들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가족이지 한 식구 아니야? 그래도 그래 나는 더 아쉬워하지 않아. 너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끼 주었어. 나는 지금서야 나의 형제를 만나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정말 기가 막혔고 얼른 형님에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 소리내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야겠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는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쌓여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당장은 아니고 내년 발령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럼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좋죠. 남자들끼리이지 우정을 만들어가 보자고 결국 남편의 견해 자리는 우리 가족의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고 오히려 제가 남의 집에 인사라도 한 것처럼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비번은 뭐 해?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 좋아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내 눈치를 봐. 그게 어전에 애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를 못 데려다 줬잖아. 그랬지. 나는 내 집으로 갔는데 자기만 우리 엄마 집에서 잤잖아. 오빠하고 그렇죠. 좋겠다. 한밤중에 예비 신부 혼자 집에 가게 해놓고 잠이 들어버렸어. 자기야, 그게 아니라 오형제 만나서 좋겠어. 결혼은 둘이 하지 그래? 아니 하지. 결혼은 당신이랑 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니까. 뭐, 어떻게 하지? 한튼 예비 신랑과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터질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제 남편을 사랑해주는 것도 좋았고 우리 결혼을 축복해주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냥 제 예비 신랑보다는 엄마와 오빠에게 더 집중하는 게 괜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가 차를 가져와서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죠. 근데 어디로 가는 건데요? 우리 부모님의 집에 가는 건가요? 전에는 데려다 달라고 해도 한 번에 안 데려주셨는데 부모님 댁에 가면 생각이 많아질 텐데요. 그 앞자리에 앉아 있다 오는 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날 데리고 간다고 하네요. 이제 당신을 소개해야겠죠.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혈혈단신 고향에서 살던 아들이 결혼은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사실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나 혼자 살아가면서 바빴기 때문에.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난 이후로 내가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원래는 2번 하면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그렇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당신을 만나니까 그 정도로 살아도 당신이 남편으로 충분하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당신이라서 좋아요. 스부님이야. 너희가 의사일 거라 생각했어도 신기하진 않고 오히려 구두굽이 부러져 발이 좋은 게 혹시 나임이라 생각했던 건가요? 정말 기발한 이야기군요. 너가 멋있게 걷는 것도 인상적이었나 봐. 실내로 들어가니 슬리퍼가 있었다고? 그래서 좋았다고?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시선이 쏠리더라고. 누가 부를 데 없이 시부모님의 묘소로 처음 갔다는군요. 2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건가요? 명절에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구나.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온 것이었어. 그리고 우리 차에 부딪혔다며? 다행히 넌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탑승하고 있던 자도 살아남았던 건가요? 엄마 아빠는 그 자리에서 별세했고 너는 119 소방대에 의해 구조되었다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야? 몸이 크게 다쳤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거군. 그때 몸이 많이 다쳤다면서? 그래서 몸이 약한 것 같아. 그 말은 몸이 약하면 혼자 살기 힘들다는 얘기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당하고 나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때때로 노동에 종사하며 살아야 하기도 했지. 아이 시절에는 힘든 일이 많았을 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며 승합차를 끌고 달아난 김에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사건이가 우리 가족 모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일어난 일에 관해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말라는 거지요. 아마도 염려했던 뭔가가 있는 모레 정리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게 왜 필요한 걸까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 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반드시 염려해야 하는 문제가 된 것 같죠? 이것이 내일 일어날 잠재적인 악재의 꼭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끌어내리면 문제가 될로 시도체줍니다. 문제가 없애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외로운 마개이 5일단 처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처럼 말은 하지 말아줍니다. 어시스턴트 스트다웃 신부님을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균열을 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부모님을 위해 양보해주고 오빠나 엄마를 위해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긴 후 어떡하지 사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오빠가 말한 대로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사람 사소한 점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러 갔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라면을 나눠 먹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언젠가는 쉬는 날에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은 내가 샌드위치 사들고 구두방에 가려던 중에 앞에 앉은 여자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을 만지작거리며 크게 속삭이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 가운을 냅다 그 여자 무릎 위에 덮어버렸어요. 질투심에 불타서 그런 일이 생겼죠. 그 여자가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보더라고. 우리 신랑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와, 진짜 웃겨 하더라고. 그 손님은 계속 그 가운을 가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다른 것을 가리라고 찾아주니까 그 손님을 보낸 후에 제가 엄청 화를 내면서 왜 그걸 가리고만 있을 거냐고 했어요. 신랑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자 몽땅 제게 장난치는 표정으로 봤어요. 그러더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더라고.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네. 아, 나쁜 녀석아.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남자들은 일단 시시각각을 쳤을 테니까 진짜 생각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녀석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은 그 여자를 앞에 앉혀놓고도 열심히 구경하는걸. 가면 진짜 못 봤을지도 몰라. 그리고 제 생명이 은은 거짓말하지 않아. 두 사람이 벌써 맞고짝 짝인걸. 나는 그 녀석에게 고마웠어. 내가 없을 동안 내 옆을 지켜줬잖아. 내가 아빠처럼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해도 외국에 가는 거를 결정할 때는 뒤끝을 못 냈지만 많이 울었어. 오빠도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는데. 진짜로. 내 말이 맞아. 오빠가 나갔다 오래네. 미안해 오빠. 왜 그랬는지 미안해. 오빠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잖아.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오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오빠의 꿈을 응원해왔고 그래서 티를 내지 않았어. 내가 당황한 줄 알았지? 그때 서울대 의대 합격해서 정신이 없었을 때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인 오빠가 멀리 갈 생각에 섭섭했지만 이해했어. 솔직히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너를 위해 살아온 것도 내 선택이었잖아. 후회나 미련은 없어. 다만 그런 시기가 있었을 뿐이야. 사람은 때로 하고 싶은 게 있지. 오빠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알아? 내 신랑을 만나서 더 밝아진 거야? 사실 엄마 전화 받기 전까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러시는 대로 행동하려 했는데 혈압이 오르더라고. 나한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 너무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 일단 만나보고 안 되면 말을 하자 생각했고 엄마가 그 친구를 보고 울면서 전화했대. 각오하고 있었거든. 아침에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만 보면 설레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걸 보니 하늘이 주신 인연인 줄 알았다. 나에게 전화했을 때도 너도 와서 한번 보고 같은 생각이 드는지 봐라고 오빠가 말했지. 나는 공항에서 나오는데 바로 너를 보았어. 옆에 있는 남자를 보니 내 여동생을 빼앗는 도둑 같았어. 거짓말 아니야. 우리 시아버지가 안아주셨었어. 나는 생활이 너무 바빴어서 그저 내 여동생을 잘 대해 달라는 의미였어. 처음 보는 생명의 은인이라서 감사했고 오빠와 함께 걷다가 집 근처에 도착했어. 오빠는 주말이 지나면 다시 출국해야 하는데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하고 너의 결혼식에 맞춰서 다시 와야겠다고 말했어. 너무 기뻤던 나도 좋았어. 외국에서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만 살았다. 여자친구를 만나진 못했고 만나고 헤어진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함께 오자니 너무 좋다. 이 정말 우리 엄마랑 나도 오빠 둘 다 결혼시켜줄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기뻐서 결혼식을 준비했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오빠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오빠가 오겠다는 소식에 좋다고 했었던 내 입을 쥐어 뜯고 싶네요. 우리 전남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님, 난 더 사랑해. 남편과 오빠는 서로를 만날 때마다 술을 마셨어요. 오빠, 언제 떠날 거야? 아야, 동생아, 오빠 온 지 이제 5시간이 넘었어. 응, 그렇지. 아직 5시간도 안 됐어? 가라고. 밤중에 올 때도 너무 늦게 오잖아, 우리의 신혼 이야기. 오빠가 남편 품에 들어오면 나는 독수공방을 하라는 거야? 어이,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오빠가 잠깐 빌리려고 한 거야? 그럼 연니한테 전화해. 10분 내로 정리 안 하면 연니한테 전화할 거야. 오빠가 집에서 맥주 6캔을 열었어요. 소주 2병도 다 빈 거 같아. 야, 그건 반칙이야. 오빠야, 그게 진짜 반칙이야.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시다니, 그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가서 먹자고 하는데 신랑이 앞에서 안 먹으면 큰일 남은다고 난리야. 그래서 촉발하면서 치킨까지 사들고 와서 집에서 먹을 거래. 좀 먹게 해줘. 응, 우리 만난 장은 얼마 안 됐어. 당장 나가. 어제 나간 선 다.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술 금지 시기로 했어. 아, 그건 너무하다. 전생방. 그렇지 않나 형사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형사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가 중요해요. 결국 오빠는 쫓겨났고 남편은 술도 다만히 마시지 못하고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쓰라신 고치시며 위치를 했어. 전창수는 2번 다시는 아내에게 허락 없이 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겠어라고 결정했다. 그럼 우리 오빠와의 관계를 술 마실 때까지만 여기에 서로 적기로 했어. 아무 소리 법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말해봐. 오빠가 결혼한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깊어져서 제가와 새언니가 마음이 아플 정도야.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새언니 집 만나면 서로 울고 힘들고 안쓰럽고 서로에게 안주를 입으로 넣어주기도 해. 제가 저 인간을 선택니 따라 결혼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금 생각나? 언니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녀의 위로가 되어주니 고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미안합니다. 나도 그래요. 제와 새언니는 종종 서로의 배우자를 집으로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말로는 소용없다 판단하여 마침내 엄마를 끌어들였습니다. 두 사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인가요? 그렇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둘 다 오늘 저녁에 소집하여 새언니와 나는 쓰다듬기로 했지만 3명 모이자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난 우리 서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우리의 유대감을 모르지. 생명을 살려주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구나. 네, 맞아. 이들이 생명을 살려줬어. 네, 새언니의 눈에는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어. 네, 오빠. 나는 남을 구하기 위한 의사야. 아, 어딨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셋이 함께 마십시다. 이거 어때요? 그래. 우리 집에서 마시면 돼. 엄마는 조심해야 해. 난 조금만 마실게. 아, 너희들 안 받아준다면 이렇게 사올 거 알아서 다 사서 가져다 줄 거야? 굳이 안 오게 할 필요는 없어. 너 같았네. 그럼 엄마도 같이 가지고 사나? 나도 동의해요. 응, 내가 모두를 데리고 살지 말아야 할까? 우리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에게 90도 인사를 했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 보겠습니다. 아니, 왜? 여전히 아내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함께 사세요. 오빠도 갑자기 일어나서 새언니에게 가서 팔짱을 하더라고요. 미안하세요, 엄마. 제 신랑과 함께 집에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풀렸고 엄마는 잘 마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 술을 마시며 모이기로 했어요.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튼튼한 우리 가족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